여러분, 혹시 이런 게임 아시죠? 폭탄 하나를 손에서 손으로 넘기고 마지막에 들고 있는 사람이 터지는 거. 근데 실제로 이 게임을 무려 20년 동안 한국 재계에서 진짜로 했습니다. 대우전자. 인도 기업이 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미국 투자은행이 잡으려다 손 놓고 이란 기업은 계약금까지 냈다가 돈을 못 가져오고 스웨덴 기업은 한국 공장은 필요 없다며 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폭탄을 받아든 사람들은 모조리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가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기업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74년 대우실업은 하청업체 동남전자를 인수하고 사명을 대우전자로 바꿉니다. 이후 1975년 주한전자, 1978년 인우전기를 연달아 합병하더니 1983년에는 대한전선의 가전 및 영업 부문을 통째로 인수하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삼성, LG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1월 역사에 길이 남을 슬로건을 선언합니다. 탱크주의, 복잡한 기능 다 빼고 기본기 하나만 제대로, 튼튼하게, 안 망가지게. 삼성과 LG가 첨단 기술을 외칠 때 대우는 역발상으로 소비자를 공략했고 진짜로 통했습니다. 1994년 입체 냉각 방식 탱크 냉장고를 출시하고 공기방울 세탁기로 장영실상까지 받았습니다. 멕시코, 폴란드, 인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세계 각지에 공장을 세웠고 1996년에는 프랑스 롱위에 CRT 공장을 준공하며 유럽 현지 생산 체제까지 갖췄습니다. 1998년 대우그룹은 재계 2위, 대우전자는 삼성, LG와 함께 가전 빅3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김우중 회장은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적으로 확장했고 결국 1999년 8월 대우그룹 계열 12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삼성과 자동차 전자 부문을 맞바꾸는 빅딜 협상도 있었지만 안 됐죠. 2002년 대우전자는 주력 사업 부문을 자회사 대우모터공업에 양도합니다. 대우모터공업은 곧바로 이름을 바꿉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 이름은 새로 달았지만 짊어진 짐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됩니다. 채권단, 특히 공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목표는 하나, 이 회사를 팔아서 돈 회수하기. 먼저 인도 비디오콘 컨소시엄. 인도에서 삼성, LG와 맞짱 뜨던 기업. 대우 냉장고 세탁기 라인이 탐났지만 막판에 조건이 안 맞아 계약 해지됩니다. 그리고 미국 모건 스탠리 PE. 키울 생각보다 되팔 생각이 앞선 재무적 투자자였고 결국 협상 실패. 세 번째, 미국 리플루드 컨소시엄. 일본 신생은행을 인수해 되팔기로 유명한 사모펀드. 마찬가지로 협상 실패. 이란 엔테캅 그룹.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안 들어옵니다. 국제 이란 제재로 달러 송금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협상 파기. 엔테캅은 분노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스웨덴 일렉트로룩스. 6천억 원대를 써냈지만 협상에 들어가자마자 요구가 이상했습니다. 실사 이후 가격 조정 조항을 요구 들이댑니다. 채권단은 거절했고 협상은 또 안 됐죠. 과거 빅3 가전 기업이 10년 가까이 주인도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드디어 동부그룹이 인수계약을 체결합니다. 4월 1일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동부 대우전자로 이름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시장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3D를 조심하라. 동부, 동양, 두산.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세 곳을 가리키는 은어였습니다.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2015년 동부그룹 워크아웃. 재무적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 청구권을 발동하고 동부 대우전자는 또다시 매물로 나옵니다. 2018년 예비 입찰. 중국 메이디, 베스텔, 위니아, 그리고 놀라운 이름 하나. 엔테캅. 계약금을 날리고 ISD 소송까지 걸렸던 그 이란 기업이 사일이라는 가전 유통회사를 앞세워 다시 나타난 겁니다. 엔테캅은 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자금을 한국으로 못 들여와 지위가 또 박탈됩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경악 그 자체였을 겁니다. 결국 2018년 12월 10일 대우그룹이 인수 타결. 사명은 다시 대우전자로. 그리고 2019년 7월 위니아 대우로 최종 변경됩니다. 2019년 매출 1조 2,740억 원, 당기순이익 95억 원. 첫 흑자 전환. 드디어 살아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원자재 폭등, 물류비 급등, 소비 침체가 겹쳤습니다. 2023년 상반기 자본 총계 마이너스 493억 원. 2023년 9월 박현철 대표 법정 구속. 같은 날 법정관리 신청. 2025년 6월 5일 서울회생법원 직권 파산 선고. 7월 8일 확정. 7월 10일 직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 1969년 대한전선 가전사업부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대우전자의 역사. 56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우전자와 깊이 얽혔던 기업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디오콘. 2006년 인수를 포기한 이후에도 확장을 이어가다가 2018년 채무 불이행을 선언합니다. 인도 법원이 2021년 처리한 결과 채권 총액의 겨우 4%만 회수됐습니다.
6,4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사실상 공중분해된 겁니다. 동부그룹, 대우전자 인수 후 불과 2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 공정자산이 17조 8천억 원에서 8조 2천억 원으로 반토막, 재계순위는 10위권에서 40위권으로 추락합니다. 동부건설 법정관리, 그룹 간판까지 바꿔 DB그룹으로 재탄생합니다. 현재는 금융 반도체 중심으로 살아남았지만 대우전자 인수 이후 그룹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대유그룹, 위니아전자 파산, 위니아 영업손실 695억 원, 대우그룹 본체부터 비디오콘, 동부그룹, 대유그룹까지 대우전자와 깊이 얽힌 기업 중 온전히 살아남은 곳이 없습니다. 저주일까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대우전자의 역사는 단순한 기업 흥망기가 아닙니다. 삼성과 LG가 수조 원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던 그 시간, 대우전자는 주인도 없이 채권단 손에서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디오콘, 모건 스탠리, 리플루드, 엔테카, 일렉트로룩스, 이 이름들 중 단 하나도 진심으로 대우전자를 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주인을 잃은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경쟁력을 잃는지 대우전자는 20년 동안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우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